그래서 의원총회 결과 5가지의 네. 결의를 내놨습니다. 네네네. 5가지 결의 잠깐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촉구하면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즉시 제출한다. 그래서 오늘 제출이 네, 됐어요. 맞습니다. 예. 또 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진상규명 특검법 이 얘기를 했고 네.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거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을 했고 또 분류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네. 마지막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이다. 네. 이렇게 5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네. 자, 결의 이게 나온 배경이랄까요? 좀 분위기 좀 어땠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에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종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검사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죠. 이제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맨날 하는 말이 법치인데 네. 실제로 이 법치가 검찰과 검사들에겐 통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법치라는 것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종섭 장관 탄핵 시기를 좀 놓쳐서 너무 아쉬운데 저는 탄핵 소추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참 그래요? 너무 좀 황망한 아니, 일이었는데 준비도 하고 있었으면 이게 추진했으면은 됐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타이밍을 놓쳤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네. 근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지금도 잘못해서 교체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경질이 됐으니 네. 뭐 해석하기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 거다. 네. 사실상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런 있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확실히 이제 특검을 제가 또 대표 발의했고 당론은 채택이 됐지만 이걸 통과시키려면 법사위법에서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절차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결의하게 된 거고 얘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윤석열 정부하고 제대로 좀 네. 싸우고 하려면 시민사회에 계신 여러 분들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야당들과도 힘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종합돼서 결의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부분 아까 탄핵 소추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준비까지 했는데도 왜 실천이 안 됐나 이런 의문은 시청자분들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사실 뭐 지도부는 아니니까요. 지도부는 아니니까 지도부에 이제, 대한 결정이 있어야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저는 있는 것이니까. 그 사건을 담당하는 TF의 단장입니다. 네. 단장으로서 계속 탄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게 패트를 빨리 태워야 된다. 9월 중에는 무조건 태워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패트를 태우면 이제 법사위법이기 때문에 181 플러스 알파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주장을 저희 TF 차원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맥락과 뭐 이런 걸 판단이 있었겠지만 탄핵 자체는 조금 안 된 거고요. 나머지 이제 국정조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 태우는 부분 특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뭐 이제 원내 전략 이런 것도 다 뭐 따져서 지도부의 결정이긴 하겠지만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TF 단장이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네. 저는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뭐 네. 해임 건의안은 통과가 되겠죠. 네. 의석수 보면은.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냈느냐 네. 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황당하다. 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성인 얘기까지 하던데 여권 역시 저기에서는 그렇다니까요. 본인들이 다 잘하고 있다는 그 망상에 젖어 있다니까요.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저쪽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일일이 거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수많은 장관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행안부 장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 보훈부 장관 계속 막말하고 있고 이념적으로 오히려 국민들 갈라치게 하고 있죠. 잼버리 파행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경제부총리는 어떻습니까? 세수가 이렇게 추계가 틀리고 59조 펑크 난다고 하는데 펑크나고 지금 보니까. 예. 만약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으면 언론들이 네. 나서서
당장 경질하라고 했을 예. 건데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섭 장관도 있죠. 그러니까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원희룡 장관 있죠. 양평간 고속도로 그렇네요. 권한도 원희룡 없으면서 장관. 무효로 하겠다, 백지로 하겠다, 막 오히려 국민들에게 성질내는. 네. 그래서 이거 일일이 거명하기도 어려운 이런 장관들 하나하나 다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 좀 다 바꿔서 국정기조를 전반적으로 쇄신해라라는 요구에 걸맞게 저희가 총리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일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뭐가 뜬금없으니까 그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린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기에서 그런 입장에 서 그런 있을 때만 인식이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어느 국민이 아마 이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었구나. 아니 다 이것도 제가 좀 덮어가지고. 줄여서 얘기한 줄여서, 거예요. 네, 더 그렇죠. 많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 황당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거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좀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국민들 80%에 가까운 분들이 뭐라도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습니까? 있잖아요.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 되게 많죠. 근데 통일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통일부 장관도 있었죠. 통일을 위한 장관입니까? 아닙니까? 아, 많잖아요.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음. 좀 제발 국정기조를 전반적으로 쇄신하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걸 구체화시킨 게 아하.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우니 예. 내각 총사퇴 뭐 예. 그걸 이제 포함하는 예, 그걸 한덕수 함의하고 있는 총리가, 한덕수 총리 예. 해임 건의해야 된다. 예.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그 조건과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박강원 원내대표 그 교수단체 대표연설도 있었고 조정식 사무총장의 뭐 보고 내용도 있고 했지만은 투쟁의 강도에서 높이는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실 앞에도 네, 다녀오셨고 맞습니다. 예. 20일 수요일에는 뭐 국회에 다 모여가지고 또 규탄대회를 중앙위원회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이나 그렇네요. 자치단체장까지 다 모여서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여러 가지 투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쟁 강도를 높인다. 이게 투쟁 강도를 높이게 된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표님과 인식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당원분들이나 국민분들과도 인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한 60% 가까운 분들 또는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넘는 분들이 네. 현재 정부와 여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걱정하십니다. 네.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 날 걸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거죠. 열심히 네. 싸운다. 그래서 1특검 사국조 네. 그걸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 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저희가 이제 요구서를 내고 또 계속 의장을 설득하면 결의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저희 힘으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선까지는 무조건 다 지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이게 뭐 투쟁 강도 높인다, 또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예. 약하다. 네. 너무 약하다. 180석을 맨 처음에 이제 받았고 지금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지금 정부가 이제 저렇게 나오고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는데 국회 힘이 있는데 제대로 그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듣고 계시죠, 이번 사실은? 결의안을 낼 때 네.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이제는 행사하자라고 음. 이제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감을 한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가 갖고 있는 네. 힘을 제대로 안 썼던 부분도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은 정부 여당이 국정기조를 바꾼다든지 할 그러니까요. 그게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걸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때 비상의총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 비상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다음에 이제 이송된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나요? 그날 나왔던 뭐 이야기로는 이제 뭐 국정감사 할 때도 네. 아주 조직적으로 꼭 불러내야 될 증인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자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담기지 않은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자, 노력하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후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